계속해서 3인의 전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2030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고요. 코스닥은 현재 540포인트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둘 다 전고점이 멀지 않은 상황인데 전고점을 지금 당장 돌파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BK 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과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구글 주가 다시 사상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구글의 주가는 1.9% 상승한 821달러 50센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로써 구글의 주가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정유화학주 반등 시도입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정유주와 화학주가 반등을 시도하지만 만만치는 않은 모습입니다.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은 어제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3위 키워드는 엔터주 반등입니다.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YG 엔터테인먼트의 반등 탄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정유주, 화학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유가가 90달러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7%가 넘게 빠졌었고요. 오늘 어저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시도를 했었는데 영 여의치는 않은 모습 같습니다. 김순영 연구원은 정유주, 화학주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리면 이제 화학이나 정유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아직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중국 춘절 이후에 이제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업종들이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매 수요가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방 산업이 아무래도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수요가 이제 낮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런 정유화학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기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중국 정부 측에서 지금 그 기존에서는 어떤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었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내수 경기를 이제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발주나 이제 수주 같은 경우도 중국 내 기업을 이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수혜는 이제 중국 내 정유나 화학 업종이 될 것이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수요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이랑 정유 둘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정유주가 조금 더 나은 그림을 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복합 마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럴당 약 한 11달러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나름대로 견조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BTX나 그다음에 PX 마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지금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 그 작년 이제 4분기 같은 경우 이익이 반토막이 났었는데 이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 1분기에는 기대되기 때문에 둘 중에서 이제 정유가 조금 낮고 그 업종 자체는 어떤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는 아직은 빠른 그 추가적인 상승이나 단기 회복은 기대하기는 약간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정유주,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소재주가 올라가야지 사실은 고점을 뚫고 좀 올라갈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 탄력이 돋보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1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도 얼마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에 어떤 그 신뢰도 상실 이런 문제가 엔터주의 굉장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엔화의 약세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현 연구원은 엔터주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배당을 좀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성장성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실적은 좀 예상치 수준이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싸이에 대한 매출액 자체가 4, 4분기에는 잡히지 않았고 1, 4분기에 잡힐 예정이고 연간으로 봐서도 어떤 성장성은 계속 좋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좀 그 실적을 상당히 미스를 하면서 대부분의 그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실망감을 많이 가진 이런 그 주라는 점에서 이러한 쪽에서 좀 실적을 아무래도 어떤 예상 실적 기대감만으로 계속 그 주가가 가는 거는 오히려 좀 약간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실적을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번 실적이 미스돼서 그 다음에 그 상당히 좀 뭐 급락세를 연출했는데 그랬던 과정에서는 사실은 다시 이제 그 담아가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한 2개 분기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4분기 실적 자체는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나 일단은 뭐 예상치 정도거나 그걸 소폭 윗돌았는데 한두 분기 정도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일단은 글쎄요, 엔터주 신뢰 회복이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이게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한두 분기 정도 좀 실적에 대한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 연간 순매수로 전환입니다. 어저께자로 외국인들 연간으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주식형 펀드 2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래도 8일 만에 순유입됐다는 게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이제는 좀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순영 연구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인들이 뭐 2월 이후에 순매수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3월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수급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한국에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나눠 생각해 보면은 매크로 플레이어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환 플레이어, 그리고 롱텀 펀드, 그리고 헤지 펀드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좋게 보는 이유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환 플레이가 지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 이제 강세가 조금 저지되면서 1,080원대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전 수준까지 조금 더 뭐 강세로 이어간다고 해도 거기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현상은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는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ICI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주식에 대한 선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 주식, 이머징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롱텀 펀드 쪽도 한국 증시에 계속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20억 달러 이상 자금이 들어왔는데, 물론 이 들어온 자금 규모가 많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기조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퀘스터 관련 우려가 있었다는 점 등 감안하면은 수급 상태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3월 27일에 다시 한번 미국 그 부채 관련 예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 이제 BOJ 이제 총재가 이제 재신임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엔화가 다시 한번 약세로 간다면 그동안 이제 원화에 대한 이렇게 새로 들어올 수 있는 투자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차익 잔고 같은 경우도 조금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프로그램 수급 개선되면서 좀 늘고 있는데, 만약에 만기 때 이런 물량이 다시 한번 나올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수급 말씀드리면 투신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월 28일 기준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 200억 원대 이제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신권은 지금 뭐 수급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피가 지금 2020포인트대로 올라오면서 사실은 그 매도할 수 있는 환매 물량, 대기 물량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점진적인 수급 개선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동안 그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 투자자들이 역발상 투자를 했었지만, 그 지수가 900포인트대에서 점진적으로 2000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일시적으로 환매가 급하게 이루어졌다가 지수가 어느 정도 특정 지수대에 안착하면은 그 이후에 환매가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환매를 좀 줄였다라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적립식 펀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적립식 펀드가 이제 대략 한 1년이나 3년, 2년 이런 그 연간 단위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이제 자금이 순유입돼서 그 물량들이 이제 그 올해에도 만약에 출회가 된다면 5월 이후, 4월 정도 수준 이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매 압력은 뭐 다소 개선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수급상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1월 달, 2월 달까지도 참 많이 들었던 말이 뱅가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3월 들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급상의 시장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유가증권 시장이지만 오늘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올 들어서 최고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14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연기금도 특징적으로 외국인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코스닥에서 13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병현 연구원이 수급과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코스피 안에서는 1월에는 외국인과 연기금들이 뭐 한국전력, 삼성생명, KT, SKT 뭐 이런 좀 방어주적인 그런 종목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종목 나름의 뭐 팀들은 다 있는 그 스토리는 다 있기 때문에 꼭 방어주라고 지칭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 관련해서는 좀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쪽을 많이 샀던 이런 모습이고 2월에 들어서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기아차, 현대차 같은 이런 약간 좀 경기 민감제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 결국 연기금과 외기금 모두 좀 시장이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G2 모멘텀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그 경기 민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 코스닥 쪽에서도 아직은 이제 갤럭시 S4가 그 출시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 부품주,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 쪽에 많이 이제 좀 관심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중국 그리고 한국 공이 신정부 모멘텀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나타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IT 부품 쪽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갤럭시 S4 관련해서 오늘도 뭐 강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계속 뭐 관심을 좀 둬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뭐 밸류에이션으로는 상당히 좀 비싸진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4가 출시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한 540 이상을 넘어가서 여기서 급하게 600까지 간다고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숨고르기가 좀 나타난 이후에 또다시 이제 뭐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어떤 그 뭐 실적으로 또 다시 뭐 나타난 그런 뭐 어닝이 좀 나타난 이후에 좀 밸류에이션이 좀 쿨링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전고점 접근입니다. 뭐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조금 전에 좀 언급도 됐었는데요. 전고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병현 연구원은 글쎄요,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월 초에 제가 이제 레포트를 하나 썼었는데, 신정부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주목하자라는 레포트를 하나 좀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이 540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신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ICT에서 이제 신산업을 육성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 주고, 세 번째로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좀 마련을 해달라라는 인수위에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아직까지 좀 그 정부 조직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은 한 4월에서 5월 정도 코스닥 대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올랐고, 그 다음에 뭐 갤럭시 S4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케어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올랐는데, 이러한 것들이 약간은 좀 그동안에 이제 기술적인 과열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차익 실현 측면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정부 관련 기대감, 그리고 중소기업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점, 글로벌리하게 보자면 G2 모멘텀이나 대기업의 그런 실적도 충분히 1, 4분기에는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공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좋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조정 국면이 있더라도 그래도 어떤 뭐 큰 폭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 최근에 사실 장세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좀 살펴봤더니 뭐 여러 나라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뭐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과연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지, 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뭔지 김순영 연구원이 좀 짚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영란은행이랑 그다음 BOJ 그리고 ECB에서 통화 정책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주간인데요. 일단 유럽 쪽 말씀드리면 ECB 같은 경우는 뭐 기준금리 같은 경우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주요 유럽 국가들에서 어떤 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 특히나 이제 영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이제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양적 완화에 조금 더 무게는 실릴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언급 정도는 적어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해야 될 하나의 변수는 아무래도 BOJ일 텐데요. 일단 시라가 마사키 지금 현재 일본은행 총리가 이제 총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이제 그 금정위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사례를 봤을 때도 별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개 전에 G20 이제 회의에서 이제 일본 그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저지하는 약간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엔화의 움직임도 실제로는 조금 어느 정도 약세가 완화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구로다 지금 ADB 총재가 이제 차기에 이제 임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그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엔화 약세가 재차 견인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좀 주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엔화가 지금 93엔 정도인데 지금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그 85엔에서 95엔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기존의 이제 수출주들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지션을 좀 다시 잡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95엔에 다가갈수록 이제 수출주들이 이제 뭐 조정을 보인다면 그에 따른 롱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90엔이나 90엔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양시장 모두 고점 다 왔는데 뭐 김순영 연구원도 역시 뭐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현재 이제 시장이 급박하게 좀 움직인 상황이었었고 단계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아무래도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3월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상단을 한 2,100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이나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좀 있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강했던 부분은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풀었던 영향인데요. 그 외에 이제 BOJ나 ECB나 많이 자금을 풀었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풀어서 많이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이제 수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시장에 눌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였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악재를 털어내면서 해소해 가고 있다. 그리고 시퀘스터나 어떤 유럽의 정정 불안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덜어냈다는 점에서 시장의 그 상승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소재주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끌기에 조금 여건이 안 된다는 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역시 뭐 시장 전반적으로는 낙관적인 견해들이 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